정규직, 비정규직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 진행의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지난 13일 노사정을 통해 임금 피크제 도입, 일반 해고 기준과 절차 명확화, 청년 고용 확대 노력, 기간제 파견 근로자 고용 안정 및 규제 합리화, 근로시간 적용 제외 제도 개선 등에 합의를 했는데요. 이번 대타협은 정부와 여당의 압박에 한국노총이 굴복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해고제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을 통해서 더 쉬운 해고를 할 수 있는 길을 만든 셈이 된 것입니다. 현행 헌법 32조에는 국민의 일할 권리와 함께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모든 근로조건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노동 기본권을 행정지침으로 부정하겠다는 발상은 유례를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헌법 정신조차 무시한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분명 여기에 그치지 않을 거라는 반증도 될 수 있습니다. 노동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노동자 죽이기와 자본 살찌우기 정책은 우리 1,000만 노동자가 함께 싸워야 할 목표이자 의무가 아닐까 생각하며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5일부터 3회에 걸쳐 2015년 단체 교섭이 집중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14일 불법 파견 특별 본교섭을 가져 잠정 합의를 이뤘습니다. 지난 9일 연포동 벽화 그리기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3일 11회 문화총회 정기공연과 6일 조합원 기타 난타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15일 금속노조 9기 임원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이번 주 기획방송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멈추자 노동시장 구조개혁 편입니다. 지난 15일부터 2015년 단체 교섭이 3회에 걸쳐 집중교섭 형태로 본관 아반떼룸에서 진행됐습니다. 이경훈 지부장을 비롯한 노조 측 교섭위원과 윤갑한 사장과 회사 측 교섭위원 등이 참석해 지난주부터 재개된 교섭을 이어갔습니다. 25차 교섭에서 회사 측의 1차 일과 제시안인 임금성 부분에서 기본급 7만 9천 원, 성과급 300% 플러스 200만 원, 상여금 570% 기초급 전환 등과 88 도입에 따른 공장별 UPH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이경훈 지부장은 88 근무 형태에 따른 배치 전환은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상여금을 기초금으로 전환하는 비율을 더 높여야 하며 이사고과에 의한 임금의 차등 지급 금지와 정기 승급에 대한 고려를 통해 임금 효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지부의 분명한 입장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4만 8천 조합원의 정당한 요구에 반드시 만족할 만한 답을 내놓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에 응당한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될 것을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불법 파견 특별 본교섭을 본관 아반떼룸에서 가졌습니다. 이번 특별 교섭에서 10여 년간 끌어온 비정규직 불법 파견 문제가 수많은 진통 끝에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2005년 1월 5공장 탈의실 정거농성으로 시작된 불파 문제는 2010년 1공장 CTS 정거농성 투쟁과 2012년 철탁 고공농성 투쟁으로 이어졌습니다. 2014년 8.18 합의를 도출해냈지만 아산과 전주 비지에만 동의를 하고 울산지에는 동의하지 않아 완전히 마무리되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잠정 합의안이 도출되며 조합원 총회를 거쳐 최종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잠정 합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송 비용 250만 원과 특별경력금 500만 원 지급,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인원을 기존 4,000명에서 2017년 말까지 2,000명 추가 채용, 근속기간 일부 인정, 노사 서로 민형사상 소송 취하 등입니다. 이번 합의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지난 9일 연포동 벽화 그리기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막식은 지난해 벌인 벽화 그리기 봉사에 대해 주민들의 좋은 반응에 올해 75차례 조합원 교육 시간을 이용해 진행됐습니다. 올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조합원과 교육위원 등의 자발적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거대한 골목 갤러리로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경과보고와 연포동 주민을 대표해 동장의 감사패 전달, 이경훈 지부장과 이상수 교육대표의 인사말을 통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현대차 노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했습니다.
슬럼화되어가는 양정동과 연포동 일대가 지부의 작은 노력으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 3일 제11회 문화총회 정기공연과 6일 조합원 기타 난타 발표회를 문화회관에서 가졌습니다. 이번 문화회 정기공연에서는 전태일 평전을 바탕으로 각색해 자신보다 동료를 위하는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을 전하는 내용의 공연이었습니다. 조합원 교육 시간을 이용한 이번 공연은 많은 호응과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이어 6일에는 그동안 기타와 난타 교실을 통해 갈고 닦은 기량을 발표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발표회에 나선 조합원들은 열정을 관객들에게 보여주며 많은 성원과 격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지난 15일 금속노조 9기 임원 선거가 지정된 투표소에서 실시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전국 금속노조 산하단체 조합원이 14일부터 16일까지 1차 찬반 투표를 통해 선출될 것입니다. 한편 현대차 지부는 투표 종료 후 개표가 진행됐으며 최종 집계 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불법 파업에 공권력이 투입되면 쇠파이프로 두드려 팼지 않습니까? 공권력이 그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2만 불대에서 10년을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3만 불 넘어갔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멈추자. 노동시장 구조 개혁. 노사정 대타협이 사실상 결렬되자 정부는 더 이상 노동개혁을 늦출 수 없다며 큰 줄기의 입법안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노동시장 구조 개혁안을 추진하는 배경은 단 하나. 노동자를 착취해 자본의 배를 채우려는 이것 하나일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시장 구조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일반 해고제 가이드라인 도입. 정부는 배치 전환 규제와 단협상 불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조문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에만 그치지 않고 노사 갈등을 촉발한 후 친회사 노조를 만드는 기획적 노조 파괴를 자행해왔던 2010년 직후에 노사 관계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다. 둘째, 탄력 근로 확대 추진.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추가 연장 근로를 허용토록 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확대해 기업의 초과 근로수당 부담을 줄이겠다는 셈인 것이다. 셋째, 임금체계 개편 유도. 직무, 능력,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임금 피크제 확산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이 같은 해고 요건 완화, 임금체계 개편 등의 합리적 적용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기준 및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방안도 포함이 되어 있다. 넷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일반 해고 요건 완화를 통해 저성과자 등에 대한 손쉬운 해고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일반적인 고용해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용자의 평가를 기반으로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인 것이다. 또한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직무 배치 전환 등을 가능토록 해 노조 탄압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력 퇴출 프로그램 등을 통한 강제 퇴직 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섯째, 비정규직 2년에서 4년으로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연장하며 본인 신청 시 사용기간을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토록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파견 근로 확대 등이 있다. 현행 파견법에는 파견 업종을 32개로 제한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모든 업종의 파견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이것은 현행 파견 업종과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슈페이퍼를 통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한 저성과자 해고 제도를 도입해 사용자의 주관적인 평가로 해고를 가능케 하는 등
손쉬운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며 이는 통상해고의 사유의 업무 성과에 따른 징계와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라 했다. 우리는 정부가 일방적인 추진하고 있는 현재 노동자 죽이기 정책의 전쟁 속보에 맞서서 모든 가용한 방안을 총동원해서 이 땅 노동자들의 명운과 한국 사회에 침몰하는 이 한국 사회를 구조하기 위해서 투쟁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는 바입니다. 직무, 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역시 기업의 경영 상태에 따른 임금의 하향 조정 여지를 대폭 확대시켜주는 것이라 했다.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도 기간제법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입법 취지조차 무력화하는 주장이며 기간 제한을 최대 4년으로 늘리자는 주장은 기업의 정규직 전환 부담을 줄여주고 더 오래 비정규직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령 노동자에 대한 파견 전면 확대는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고령 노동자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 밝혔다. 우리는 지난 96년 12월 26일 새벽 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을 대동해 개학된 노동법을 날치기 당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1천만 노동자의 조직화된 투쟁으로 강력하게 막아낸 저력 또한 가지고 있다. 태화강의 칼바람을 맞는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단결된 힘을 분명 보여주었다. 다시 정권과 자본이 일은 더 많이, 임금은 낮게, 해고는 더 쉽게 하기 위해 밀어붙이기식 구조계약과 하향 평준화를 추진한다면 노동자의 힘으로 반드시 돌파할 것이다. 더불어 1993년 연대 파업 이후 22년 만에 다시 만나는 현대자동차 지부와 현대중공업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그 중심에 함께할 것이다. 투쟁은 함께하는 것이며 그 힘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4년 2월 13일 역사 교과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지시사항을 교육부에 전달한 사실이 공개되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박 대통령이 일본 제국주의와 이승만, 박정희 독재 시절을 미화하고 있는 뉴라이트 계열과 역사인식을 공유한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교과서 도입을 주장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을 내정해서 왜곡된 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중앙경찰학교 교재로 채택된 경찰윤리란 책에는 5.16 쿠데타가 5.16 군사혁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혁명이란 것은 민중이 주체가 되어 권력이 바뀐다는 점에서 군이 주체가 된 쿠데타와는 개념이 다른 것인데요. 그 외에도 역사적 민중항쟁들을 폭동이나 사태로 왜곡된 표현을 사용한 것만 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절대 왕정이던 조선시대에서조차 왕의 열람을 엄격히 금하며 역사적 개입을 하지 않았는데요. 21세기 현재 자신을 조선시대 왕 그 이상의 존재로 생각하는 것일까요? 이 같은 역사 왜곡을 시도하려는 것은 위험천만한 태도이자 발상이 아닐까 합니다. 어쩌면 몇십 년 전 누군가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이번 주 노동자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소감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현자지부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현대자동차지부 어플을 다운받아서 이용해주세요. 그럼 다음 노동자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